구회에서는 정년이가 더 이상 소리를 낼 수 없다는 진단을 받고 고향 목포로 돌아가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소리를 내기 위해 애쓰지만 의사는 안타깝지만 소리는 포기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정년이는 절망감에 휩싸여 선생님은 명의시잖아요. 방법을 알고 계시죠? 라며 간절하게 애원합니다. 정년이는 제가 그 선생님이 시키는 건 뭐든지 할게요. 제발 제 목을 고쳐주세요. 외국에서는 칼을 대면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던데 저도 수술해 주세요. 라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불가능해요. 유감입니다. 라고 못 박습니다. 정년이는 수술을 해도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라며 절망에 빠지고 강소복은 그때 목이 너무 상한 거야. 라며 그녀를 붙잡습니다. 정년이는 남들은 목이 상해도 다 다시 돌아오던데 왜 저만 그럴 수 없는 건가요? 라고 괴로워하며 질문합니다. 결국 정년이는 강소복과 함께 의사를 다시 찾습니다. 의사는 진찰 후 정년 양은 너무 무리하게 목을 써서 예전처럼 소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일상생활에서 대화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안타깝지만 소리는 포기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정년이는 울먹이며 명의이신 선생님이 방법을 알고 계시잖아요. 시키는 대로 뭐든 할 테니 제발 목 좀 고쳐달라. 제발 수술시켜 주세요. 라고 무릎을 꿇지만 의사는 여전히 불가능하다. 유감이다. 라고 답합니다. 병원을 나선 정년이는 혼란스럽고 상실감이 가득 차서 말이 안 된다. 남들은 목이 상해도 다 돌아오는데 어떻게 나만 안 되냐라며 혼잣말을 합니다. 결국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목을 어루만지며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다음 날 정년이는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편지를 남기고 떠납니다. 고향에 돌아온 정년이는 시장에서 일을 하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결국 바다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 사이 허영서는 정년이가 남긴 편지를 강소복에게 전달합니다. 편지에서 정년이는 단장님 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인사도 못 드리고 떠나는 걸 용서해 주세요. 라고 사과의 말을 전합니다. 강소복은 허영서와 홍주란에게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이고 너희들은 합동 공연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해라며 당부하지만 연구생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홀로 눈물을 흘립니다. 한편 문옥경과 관련된 아편 사건이 보도됩니다. 문옥경은 기자 회견을 열고 과거에 손을 댔던 건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국국을 시작하고 나서는 한 번도 아편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허영서는 바보와 공주의 아역 오디션 결과 온달 역을 맡지만 정년이 생각이 나서 연습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허영서뿐만 아니라 평강공주 아역을 맡은 홍주란, 정년이를 싫어했던 박초록, 서복실, 진연홍도 기운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매랑 국극단은 새로운 위기를 맞이합니다. 합동 공연을 진행할 다른 국극단 단장과 연습생들이 노골적으로 시기하고 있으며 문옥경이 아편굴에 돌아다닌다는 근거 없는 기사가 보도된 것입니다. 서해랑도 정년이를 의도적으로 동굴에 보낸 일이 드러나면서 매랑 국극단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강소복은 여전히 정년이를 그리워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년이의 부재와 주변 인물들의 갈등은 매랑 국극단의 미래를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모든 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회에서는 합동 공연 직후 문옥경이 극단을 떠나기로 결심하며 정년이 상한 성대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리를 내겠다는 다짐을 하는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해랑의 속임수에 속아 과도하게 목을 혹사한 정년은 결국 피를 토하고 쓰러진 후 국극단을 떠나 고향 목포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생선을 팔며 평범한 삶을 살고자 했지만 국극과 소리에 대한 애정은 쉽게 놓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정년을 찾아온 강소복과 허영서와의 재회는 그녀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정년은 엄니 가슴에 지금까지 박은 대못이 몇 개인데 어떻게 그 자리에 또 대못을 바꿨냐. 우리 엄니한테 허락받고 올라갈란께 먼저 올라가라라고 말하며 그녀의 어머니인 공선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정년의 마음을 외면할 수 없었던 어머니는 결국 상한 목으로도 명창이 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여전히 울림이 있는 소리를 정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꿈을 다 이루지 못한 어머니가
이제 정년의 새로운 스승이 되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편 문옥경은 국극에 대한 흥미를 잃고 영화계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합동 공연이 끝난 후 그녀는 분장실에서 환호하는 관객들의 박수에 흥분한 해랑에게 우리 메란을 나가서 다른 국극단으로 가자. 아니, 아예 우리끼리 새로운 국극단을 만들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옥경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나도 오늘이 마지막이야. 오늘로 내 국극 배우 생활도 끝났어. 더 보여줄 것도 없고 더 하고 싶은 것도 없어라고 응답합니다. 이제 영화 할 거야. 이미 계약도 했어라고 덧붙이며 자신의 결정을 확고히 합니다. 해랑은 옥경아, 나도 같이 가는 거지? 라고 대묻지만 옥경은 이제부터 따로 움직이자. 너는 내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고라고 작별을 고합니다. 해랑은 무릎 꿇고 애원하지만 옥경은 차가운 태도로 그나마 좋았던 기억이 되고 싶으면 더 이상 망가지지 마. 오늘 내 연기 최고였어라고 말하며 국극과의 연을 끊습니다. 9-10화는 정년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에서 잠시 벗어나 국극단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합동 공연을 둘러싼 다른 극단의 시기와 질투에도 불구하고 영서와 주라는 자신만의 연기를 선보이며 그들의 길을 꺾어 놓았습니다. 옥경과 해랑의 빈자리는 이들의 성장을 통해 충분히 채워질 것임을 암시합니다. 정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준 것은 과거의 재능이 넘치는 소리꾼이었던 용례와 공선이었습니다. 상한 목소리였지만 처음 딸에게 들려준 용례의 노랫가락은 그 어느 명창보다도 큰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정년이 중심으로 전개되던 이야기에서 잠시 주변 인물들의 서사가 부각되면서 그동안 부족했던 캐릭터들의 설명과 배경이 채워졌습니다. 이를 통해 드라마의 결말로 향하는 과정에 대한 당위성이 부여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10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메랑 국극단의 스타 문옥경의 작별 인사였습니다. 사람이든 국극이든 흥미를 잃은 상대에게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인물 소개가 이제야 이해될 수 있었습니다. 주인공을 제외한 캐릭터 중 가장 시청자들의 몰입감을 극대화했던 문옥경의 흑화 이유가 이로써 설명된 것입니다. 문옥경은 국극에 대한 애정이 사라질 무렵 정년이라는 재능 있는 소리꾼을 만나 잠시나마 열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해랑의 과도한 집착과 정년의 좌초로 인해 더 이상 메랑 국극단에 남아있을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합동 공연으로 무대에 오른 바보와 공주는 옥경과 해랑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보 온달은 공주를 사랑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었지만 공주가 무리하게 다른 나라를 정벌하려다 온달이 목숨을 잃게 된 것처럼 해랑의 과도한 욕심은 정년이라는 유망주와 옥경마저 곁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